12월 1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종목들 매매를 꽤 많이 진행했던 한 주였네요. 매도한 종목도 많고 매수한 종목도 많은 주였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꽤 컸던 한 주였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코스피 차트 보시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 채널 상단을 살짝 깨고 올라갔다가 하락이 한 차례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하기엔 성급한 시기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224일선 위에 위치해 있고 21선이 가파르게 올라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1선을 타고 채널 상단 돌파가 나올 확률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시장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돌파가 나오면서 쭉쭉 상승을 만들어낼 확률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조정이나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LX 세미콘 보시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버텨주지 못하고 21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장중에 21선을 터치를 했다가 반등이 나와주나 했으나 결국 힘없이 깨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RSI 중단선도 깨고 내려온 상태고요. 5일선을 맞고 계속 내려오는 상태인데 단기적인 반등은 중간중간에 나올 수도 있겠으나 결국은 더블 바텀 레벨까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블 바텀 레벨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내려오지 않는다면 지금 하락세를 받아내주면서 지지해주는 라인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섣불리 매수를 다시 들어가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보는 게 좋겠네요. 솔레임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리테스트를 위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어서 하락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단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224일선을 터치하면서 이쪽과 더블 바텀을 형성하고 다시 상승을 해주는지 아니면 224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이 나오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승이 바로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 매물대가 꽤 크기 때문에 위로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하락을 한번 시켜주면서 물량을 뱉어내는 것을 받아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 224일선을 뚫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최근 움직임만 보면 올라갈 그림이기는 하죠. 차트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내려갈 거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100%라는 것은 없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확률을 높게 본다는 것이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코스닥 지수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 지수 움직임과는 별도로 개별 종목들이 따로 움직이는 장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별 종목 이슈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습니다. APTC 보시겠습니다. APTC는 횡보가 계속되는 그림이라 저번 주에 한 주 쉬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상승을 할 것만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당분간은 이쪽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승이 나와줄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일단 긴 기간 동안 내려오던 224일선을 다시 고개를 위로 들게 만들었죠. 이제 정배열을 그리면서 상승이 나와줄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에 바로 위로 쏠 거다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평선을 봤을 때 다시 정배열을 그리면서 상승을 해줄 그림의 밑바탕은 완성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펄어비스 보시겠습니다. 제가 매수하겠다고 말씀드렸던 38,000원 라인을 터치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매수를 들어온 상태고요. 이평선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올라가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살짝 반등이 나와줬다가 더블 바텀을 그리면서 천천히 우상향을 해주는 그림을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쪽 추세 라인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서 마감하는 그림이라면 나중에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손절을 하고 나올 생각입니다. 한 레벨 더 내려오는 그림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넥신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이틀 음봉을 만들고 나온 양봉이 나온 날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한 1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네요. 이날 224일선 터치를 한 날 매도를 안 한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매도했던 날 이 양봉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림이 아니라 이때의 장대 양봉 종가 라인 정도에서 마감을 하는 그림이었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버텨주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그림이라 익절을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지를 받아주는 라인이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하락 추세는 돌파를 하고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하락 채널 안으로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상승으로 추세 전환이 나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루트 보시겠습니다. 추가 매수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주면서 예상 손익이 플러스 20%를 넘어갔습니다. 아직 익절은 안 했지만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 기간 대비 수익률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이네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레벨에서는 550원 라인 돌파를 만들어내줄 것인지부터가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번 마감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550원 라인만 돌파를 확실하게 해준다면 좋은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쪽 라인 저항에 맞고 한동안 이쪽 채널 안에서 횡보를 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쨌든 이건 좀 상황을 봐서 익절을 하던가 해야겠고요. 개인적으로 매수 타점이 좋았다고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장기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시노펙스 보시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노펙스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장중에는 상한가가 더 갔었죠. 일단 저는 이쪽 라인이 굉장히 큰 저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5,000원 라인을 살짝 넘었을 때 매도를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한 3주 정도 만에 30% 이상 수익을 봤네요. 기간 대비 수익률이 좋은 매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상승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이제 아마 눌림이 나올 타이밍이 아닐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쪽 라인을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눌림이 나오고 상승 추세로 턴해주는 그림이 확인이 되면 재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크게 보면 커브핸들을 그리면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임을 체크하면서 다시 매수를 들어갈 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넨바이오 보시겠습니다. 전환사채 철회 공시가 있었죠. 이제 유상증자 하나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상하게 최근에 계속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맞고 내려가는 하락은 멈췄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라인을 계속 지켜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메리츠에서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 잔량도 엑싯을 해야 하긴 하거든요. 19회차 전사채는 임차 보증금으로 상환을 했고, 남은 18회차는 제넨에서 상환을 해줄 돈이 없어서 상환 청구를 해도 의미가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감자를 하고 다시 하락을 시키면서 리픽싱을 하기에도 시가총액이 200억이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메리츠가 엑싯을 할 수 있게 억지로라도 상황을 만들던가 아니면 상폐되면서 그냥 손실 처리하던가 둘 중 하나일 텐데요. 지금 대주주로 되어 있는 JYC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봤을 때는 MC파트너스나 메리츠증권이랑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보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좀 더 지켜보다가 추가 매수를 조금 들어가 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